네,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 역시 비리 유치원입니다. 이들의 행태를 알면서도 교육당국은 그동안 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며 국민적 공분도 거셉니다. 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공개한 후 파장이 커진 건데요.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번 국감의 씬스틸러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주제는 천인공노할 아주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이걸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바른 길이지만 힘든 길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비리 유치원과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으신가요? 아니 저 국회의원한테 주어진 역할이 이제 돈하고 법이에요. 예. 한자로 표현하면 돈법. 그래서 예산 잘 편성하고 심의하고 그래서 의결한 뒤에 감사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세 잘 지키고요. 법 잘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 편안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일상적으로 주어져 있는 건 정부 부처뿐만이 아니라 그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모든 것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 일은 뭐냐면 그 사립 유치원들한테 2조가 넘는 국민 혈세를 지원을 하면서 전혀 그와 관련된 감사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교육부와 교육당국, 예. 그 교육청들이죠. 네. 이분들에 대한 질책이 일단 우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이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서 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고 제도적 개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네. 그리고 세금 쓰여지는 곳에서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생각하면서 그냥 간 건데 손해가 좀 있을 거다 이런 주판화는 튕겨봤더니 좀 손해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막심할 거다라는 얘기를. 예, 지역구에서 특히나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선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겁없이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었고요. 예. 그래서 했는데 뜻밖으로 칭찬도 많이 듣고 네. 보람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에서 유치원 열사다 이런 별명으로 변화했습니다. 지금 또 SNS를 통해서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끝까지 가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적기도 하셨는데 이 끝까지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주목받았으니까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과 시스템 도입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저렇게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저하고 우리 국민들은 몰랐던 거예요. 네. 다만 교육부하고 교육부 관료들, 그다음에 교육청과 그 관료들, 그리고 우리가 뽑은 교육감들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 지경까지 방치해 놨으니까 네. 상당히 화가 난 거죠. 근데 지금 국민 분노가 만만치 않으니까 이분들도 이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얘기는 이런 그 호떡집 분란 분위기 잘 유지하고 가져가면서 관료들이 일하도록 만들고 네. 그래서 대안 마련을 좀 해내는 거, 법을 개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사립학교법,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그리고 학교급식법 3개 법안을 박용진 3법. 약간 쑥스럽죠? 제 이름 붙여서 법을 냈으니까. 근데 박용진 3법.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의원 제출한 의원의 이름으로 법안을 예. 불러요. 예. 왜냐하면 네가 끝까지 책임져라 그 법안은 이런 의미니까요. 저도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거고요. 유치원 원장들이나 사립 유치원 연합회에서 예. 이런 협박 저런 협박 하지만 예. 네. 그 굴하지 않고 가겠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마치 무슨 영웅인 것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예. 왜냐하면 이 일은 당연한 아까 이 앞서 인터뷰도 나왔습니다만 장하나 전 의원이 같이 하는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하는 학부모 단체 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행했었던 감사관들, 예. 시민 감사관들 이분들의 역할이 컸고요. 또 앞서 보도를 준비하고 했었던 모 방송국과 그 기자분들 얘기하셔도 됩니다. MBC와 그 기자들이 네. 소송 각오하고 한 거거든요. 저도 소송을 각오하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 의원실의 의원 보좌진들 이런 분들이니까 자꾸 의원 개인에게만 이렇게 찬사 보내고 하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상당히 예.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일부 유치원들이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부 유치원 부산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좀 어정쩡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면을 공개했다는 그 공개를 한 명단이 뭐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예. 일부만 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도 피드백이 온 곳만 지금 공개를 하는 걸 두고 이것도 조금은 좀 겸업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공개한 유치원의 개수가 이제 2천 그 전체 그 감사를 실시했던 유치원 예. 개수가 2,080몇 개입니다. 근데 예. 전체 유치원의 개수는 9천 개입니다. 4분의 1 정도. 사립과 국공립을 다 합쳐서요. 그 중에 그런데 91%가 넘는 곳에서 문제점이 적발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단순 뭐 회계 오류도 있겠습니다만 회계 부정 혹은 비리력까지 얘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또 그 1878개라고 하는 문제가 적발된 유치원은 예.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라고 다툼이 시작된 혹은 소송으로 간 것은 다 뺀 거예요. 네. 아, 예, 제가 잘못했네요라고 인정하고 수긍한 것만 공개한 것이 1878개라고 하니까 명백하게 문제가 있었다고 그럼요. 인정한 곳만.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사립유치원연합회가 약간 엉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인정한 것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전체를 문제 있는 유치원으로 몰아붙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 양반들이 좀 자세히 조사를 안 하고 지금 저렇게 언론 플레이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1차로 공개한 비리 유치원 명단이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2차 명단 공개까지 예고를 하셨는데 네. 그럼 그 빙산의 일각 2차 명단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 보면 좋을까요? 저는 별도로 2차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무슨 비리 관련 폭로 전문 국회의원도 아니고 네네. 제가 1차로 제가 출연한 것들을 밝혔고요. 그거는 뭐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감사를 했던 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한 결과를 제가 받아서 네. 국민들 아시라고 제가 공개를 한 거고요. 네.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 공개한 건데 예. 박용진 의원이 한 것과 관련해서 미처 못한 것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그 결과 처분 예. 결과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부가 밝히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교육부가 할 일이 맞아요.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할 일을 그동안 5, 6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네. 그걸 제가 한 거예요. 그냥 소송을 걸으려면 걸어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 당국들이 자기 할 일을 이제서라도 하면 네.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따라하지는 않을 거고 그 규모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자 여러분들은 제가 앞서 공개한 것들과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것들을 좀 잘 비교해 가시면서 규모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들하고 지금 이 유치원 관계자분들하고 네. 혹시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증거가 혹시 잡힌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거여서 말씀드리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제 분위기만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두 군데 교육청한테 되게 뭐라고 내놨거든요.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예. 첫 번째 충청남도요. 135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7개를 찾아냈습니다. 문제를. 예. 네. 바로 옆에 세종시가 있죠. 예. 세종시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11개의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예. 야, 좀 너무하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부실 감사하신 거예요? 아니면 뭔가 짬짬이가 있는 겁니까? 예. 짬짬이는 없습니다 하고 버럭 화는 내시던데 짬짬이 없는 근거를 대라고 그랬더니 그런 건 없다. 네. 그러니까 따로 확인한 건 없지만 설마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겠냐 그렇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부실 감사하신 거다. 충청남도의 우리 살인유치원이 특별히 더 훌륭하게 잘 운영할 수도 있지만 네. 이건 교육청에서 뭔가 일을 느슨하게 한 거다. 왜 시민감사관을 임명해서 예. 그 감사를 들어갔었던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95개에서 94개를 찾아냈는데 예. 이거는 꼼꼼하게 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충청남도 교육청에 좀 뭐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광주입니다. 광주. 예. 2016년에 하나도 안 전라도 했어요. 광주. 예, 전라남도 광주요. 전라도 광주. 하나도 안 했고요. 2016년에 5개밖에 안 했어요. 예. 그 전에는 한 30개 정도씩 하다가 갑자기 5개로 떨어지고 작년에는 아예 안 했고 올해도 안 했습니다. 바쁘실까요? 왜 안 하셨을까요? 그렇대요. 바쁘대. 자기 다른 일 있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랑 비교를 해드렸죠. 네. 다른 데도 똑같이 하다가 그대로 계속 했고요. 또 어떤 데는 최근 2, 3년 동안 2배로 더 많이 했습니다. 개수를. 그럼 다른 데는 안 바쁜 거냐? 다른 교육청은 놀았냐? 놀았다가 갑자기 켠 거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보니까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6월 달에 오히려 유치원들에게 지원하는 학급 운영비를 더 많이 대폭 증액해서 네. 돈을 보내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광주시 교육감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물었어요. 3선 당선되는 거 부담스러우셨냐고. 하필 그 6월 달에. 어떻게 답을 하시던가요? 예?
궁금하네요. 답변이. 부담 안 됐다고는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의 비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운명이다. 뭐 저 같은 사람, 예. 국회의원, 뭐 구의원, 그다음에 구청장, 교육감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애일 수는 있습니다만 표 가진 이익단체에 그렇게 휘둘린다거나 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걸 눈 감으면 그들은 이익 보더라도 그럼 누가 손해를 봅니까? 학부모하고 아이들 아닙니까? 네. 그 꼴은 못 보겠다 이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부에서 지금 제대로 안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견제해야 될 것이 바로 입법부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에서 특히 교문위 같은 곳 지난 몇 년, 6년, 뭐 8년 동안 수많은 의원들께서 알고 계신 분도 계셨을 거고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참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제일 난감한 게 예. 다 그러면 동료 의원들이실 다 텐데. 동료원들이거나 이제 선배 제가 초선이니까 예. 선배 의원들이라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회 사실은 국회의 일은 아니었어요. 예. 네. 그 공개하는 문제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 회계 네.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 그것도 교육부가 결정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예. 교육부는 여기까지 사실상 방치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욕을 먹어도 쌉니다. 제가 여당 국회의원이지만 네. 이런 의미에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관료들에 대해서 대단히 공격적으로 지금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는 그러면 뭘 하고 있었느냐 네. 관련해서 제가 지금 법안을 좀 뒤늦게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그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 좀 하셨어야 되고 지금 있는 문제점들을 행정부에서 못했으면 입법부에서 좀 드러내는 노력은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전체가 같이 반성은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교육위 국감장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증인으로 부르자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여야 3당 간 합의가 된 사항인가요?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했고요. 그래서 그때가 창원에서 있었던 경상남도교육청을 비롯한 8개 교육청에 대한 네. 국정감사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의결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오셔야 되고 증인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걸 회피하시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분 불러다가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정확하게 물어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자기들은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국회에 공격하고 예. 박용진 공격하고 이렇게 하시던데요. 제가 한번 시시콜콜하게 다 따져서 물어보고 그분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감정, 국민들의 뜻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언론인으로서 누군가를 뭐 편드는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 이게 왜 한국총연합 유치원연합회와 전면전으로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혹시 뭐 한유총 관계자분들 뭐 아니면 뭐 상처 입었을 여러 학부모분들 아이들 뭐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뭐 누군가라도 좋습니다. 대상을 좀 특정해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요. 그 유치원 단체 연합회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좀 답답한 게 많고요. 예. 이제 좀 국민들 의견을 잘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우리는 사업자다, 우리 돈 버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그런 마인드면 저는 사실은 유치원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교고 우리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그 돈을 보조하기도 하고 지원해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대부분 많은 유치원 원장님들이 이런 행위를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유치원들 문제점을 드러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앞에서 앞장서서 이거를 문제를 감추려고 하고 또 국회의원을 오히려 공격하고 교육부를 오히려 공격하고 있는 그분들이 어떻게 유치원을 운영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가져야 될 부담이 아니라 그분들이 져야 될 책임인데 그 부분을 우리 유치원연합회 단체 이름으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던 유치원 교육이라고 하는 공교육의 영역을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많이 담당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일이 이렇게 확인이 된 만큼 그 부분을 정화해내고 또 개선해내는 데 있어서 저도 우리 국회도 같이 할 테니까요. 유치원 원장님들도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같이 극복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돕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모두 함께 이렇게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끝까지 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비리 유치원 이슈와 관련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